백신의 접종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지만 아직 세계는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18일 프랑스는 코로나 제3차 확산을 선언하며 영국산 변이 바이러스에 잠식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루에도 4만 명에 달하는 신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며 백신 접종을 무색하게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수도 파리는 4주간의 봉쇄령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 세 번째 봉쇄인 셈이죠. 벌써 1년을 넘어가는 코로나 사태, 그리고 이에 따른 국가들의 방역 조치에 진저리를 내는 시민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현재 유럽과 남미 지역 등 세계 곳곳에서는 코로나 봉쇄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대들이 우후죽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대표적인 휴양지인 플로리다주가 최근 백신 접종을 빌미로 노마스크령을 내리자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광란의 파티가 열렸는데요. 이에 따라 하루 확진자 수가 5,000명을 넘기며 통제불능 사태에 빠지자 뒤늦게서야 야간 통행 금지령을 내리는 행보를 보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워싱턴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음악 시간에 학생들을 1인용 텐트에 집어넣어 수업을 진행하는 극단적 방역을 보여주기도 하죠. 이 사진을 본 미국의 네티즌들은 두 진영으로 갈라져 싸우고 있습니다. 방역을 찬성하는 이들은 이것이 당연하다 두둔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아직 10대밖에 안 된 아이들을 겁쟁이로 키우는 미친 수업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과 사람이 서로 분열하여 대립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런 와중에 이 사태를 촉발한 장본인은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어 비판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에서는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가 코로나19에 대해 코로나19는 앞으로 인간과 공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는 발언을 했다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마치 톰과 제리의 관계와 유사하다 라고 덧붙이기까지 했는데요. 중국에서 발발한 바이러스를 미국의 애니메이션에 빗댐으로써 은근슬쩍 중국 책임론에 물타기를 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이렇다 보니 전 세계의 중국 혐오 현상은 갈수록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얼마 전 미국 애틀랜타에서 발생한 한 사건은 이러한 불똥이 괜한 이들에게까지 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소식을 들은 이들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It's 1916 Penang Road. Repeat the address. Yeah, could in your library right now, so can help me come. Okay. Repeat the address. 1916 Penang Road. We need to hide him right now. They have a gun. They have a gun, he said. You have a description of him? Did you see him? Oh yeah, just a white guy. A white male? What is he wearing? I don't know. Pretty cover. 애틀랜타 총격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던 여성이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한 녹취록입니다. 21세 백인 남성 로버트 에런 롱은 평소에도 자신의 SNS에 중국인을 혐오하는 글을 남기던 극단적인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애틀랜타의 마사지숍에 들어가 총기 난사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이후에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태연하게 현장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후 부모의 신고로 인해 경찰에 체포되었지만 그의 범행으로 인해 무고한 8명의 희생자가 발생되고 말았는데요. 이 중 4명이 한인으로 밝혀져 국내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63세의 유영애 씨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해고되어 약 1년간 무직 상태로 이것저것 전전하다 이번에 간신히 일자리를 다시 구해야 했습니다. 그의 아들인 로버트 피터스는 기뻐하던 엄마의 얼굴이 아직까지 생생한데 대체 우리 엄마가 무슨 잘못을 한 것이냐 오열했습니다. 69세의 김순자 씨는 1980년대 미국으로 이주한 후 군부대 식당 설거지, 편의점 청소 등을 전전하던 여성입니다. 먼 타지에 와서도 한국에 대한 애국심은 투철하여 한국이 IMF 외환위기로 몸살을 앓을 때 그녀는 한국의 아이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에 그녀가 어렵게 모은 돈을 선뜻 내어주었습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온 그들은 한평생 갖은 차별에 시달리면서도 그들의 삶을 살아갔고 각자 나름의 터전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인종차별 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기에 그들의 사연을 들은 한국인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의자 체포 직후 애틀랜타 경찰이 보인 행보는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건의 담당 경찰은 용의자의 상태를 브리핑하며 그는 완전히 지쳐있다. 일종의 막다른 지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어제는 그에게 정말 나쁜 날이었다. 라는 마치 그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망자 8명 중 6명이 아시아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애틀랜타 경찰에서는 이번 범죄가
인종 혐오라고 단정 짓긴 힘들다는 망언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성중독으로 인한 혐오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였는데요. 총기 난사가 발생한 스파업소가 퇴폐 영업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 발언이었습니다. 그러자 현지 한인회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애틀랜타 도심 한가운데 있으며 미국 경찰들의 단속이 얼마나 극심한 지역인데 이러한 사정을 다 알고 있는 경찰 당국이 이곳을 퇴폐업소라고 이야기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라며 분노하였습니다. 애틀랜타 현지의 소식이 지속적으로 전달되며 한국 네티즌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인의 피해가 큰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반응이 저번 BLM 사태와 너무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흑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했을 때와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했을 때 세계의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인의 46%는 미국 내에서 흑인에 대한 차별이 많이 있다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변한 미국인은 겨우 2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CNN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는 세계 전역에 잠재되어 있던 아시아 혐오 현상을 대놓고 표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하죠. 흑인을 차별하는 행위는 오랜 기간 동안 금기시되어 왔지만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은 사회 전반에 퍼져 있음에도 그 누구도 지적을 하지 않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에서 경제 강국들이 속출하자 이것에 거부감을 느낀 백인들은 아시아를 일만 할 줄 아는 창의성 없는 기계라며 은근히 무시하는 스탠스를 계속 취해왔었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열등감을 기반으로 한 차별이었습니다. 한국의 아이돌 스타를 향해 화이트워싱이라며 열등감을 버리라 조언하던 백인들 역시 그 속에는 자신들이야말로 한국 스타들에 대한 열등감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하자 그들은 아시아인들을 혐오할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중국을 때리는 척하며 그동안 안이 꼽게 생각하던 모든 아시아인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행동 반경을 넓혀가던 애꿎은 한국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인데요. 그들은 상대를 잘못 건드렸습니다. 우리는 독종이다. 건들지 마라. 지난 18일 미국 하원에서 열린 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두 한국계 여성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 공화당 소속 김영옥 의원과 박은주 의원이 그 주인공입니다. 미국의 CNN에서는 21일의 보도에서 그녀들의 발언을 집중 조명하였습니다. 미국의 정치권에서 잘못된 선동을 함으로써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는 독종이고 타이거맘이다.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두 의원은 모두 한국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미국에 이민을 왔고 전업주부의 생활을 하며 자식들을 기르다 늦은 나이에 정계에 입문하게 된 여성들입니다. 각자의 이유로 의원직에 도전하게 되었지만 결국 그녀들은 미국 내 아시아인 차별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통된 사명을 갖고 있었죠. 그런 와중에 이번 애틀랜타 사태가 발생하자 호랑이로 비견되는 한국인들을 건드린 이상 미국인들은 톡톡히 각오해야 할 것이라는 경고를 날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애틀랜타 사태는 그간 빈번히 발생하던 아시아인 혐오 범죄와 다소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 백인들의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한국계 배우 데니얼 데킴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나의 여동생 역시 2015년 인종차별의 희생자가 되었다 라며 미국인들의 차별적 인식에 항의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때 담당 수사관들은 이것을 인종혐오 범죄로 인식하지조차 않았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이다. 이제 아시아계 미국인 2300만 명은 모두 단결하여 미국 사회의 경종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 아시아인들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시아계 혐오를 당장 멈추어라. 애틀랜타와 피츠버그, 샌프란시스코 등의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아람브라의 알마소르 공원에서는 수백 명이 모인 가운데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꽹과리와 장구를 치는 선발대가 시위대를 이끌고 있고 곳곳에서는 인종차별에 물러가라는 한국어가 적힌 피켓이 특히 눈에 돋보입니다. 아시아계 배우 최초로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던 한국계 배우 샌드라 오 역시 시위대 속에서 깜짝 등장하여 나는 아시아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이곳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그 손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라며 분노하였습니다. 스티븐 연, 존조 등의 한국계 할리우드 배우들 역시 미국은 지금 당장 이번 사태에 분노해야 한다 라며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급격하게 성장하던 한국인들이 본격적인 영향력 행사에 나선 것인데요. 이는 결국 미국의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인종차별과 백인 우월 사상은 미국을 괴롭히는 추악한 독이다. 아시아계 증오범죄에 침묵하는 자들 역시 공범이다. 법을 바꾸어서라도 이러한 증오를 뿌리 뽑겠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애틀랜타에 방문하여 이와 같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 전역에는 그의 명령으로 인해 모든 공공기관 등의 시설에 추모 조기가 개항되었는데요. 아시아인들을 향한 차별 범죄로 인해 미국에서 조기가 개항되는 것은 역사상 초유의 사건입니다. 그만큼 미국이 이번 사태를 중대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한인들의 영향력 행사가 제대로 먹히고 있다는 방증이죠. 최근 미 법무부 환경 담당 차관보에는 한국계 미국인 토드킴이 내정되었고 바이든 대통령 경우의 총책으로는 국토안보부 산하 비밀 경호국인 한국계 미국인 데이비드 조가 발탁되는 등 미국 수뇌부에서 한인들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 방문했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자신의 SNS에 한국에 떠오르는 리더들을 만나 반가웠다. UN 아동폭력 근절연설을 진행했던 BTS와 UN 기후변화 협약 홍보대사로 나서고 있는 블랙핑크 등 한국의 청년들은 오늘날 세계 무대를 이끌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모습은 나에게 한없이 영감을 준다. 라며 한국의 커져가는 영향력에 감탄하는 글을 남겼는데요. 한국인들로 인해 일어난 미국에서의 물결이 앞으로 세계에 어떤 변화의 바람을 불게 만들지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투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